자, 오늘은 얘들아 교과서 57에서 59에 해당하는 내용,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이동의 증거,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이 있었죠. 처음에는 우리 대륙이 한 덩어리였다, 판교라고 했고요. 근데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증거로 인해서 과거에는 한 덩어리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동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해안선의 모습과 산맥 분포가 일치했습니다. 자, 한 덩어리였다면 여기에 보이는 산맥들이 쭉 연속성을 가지겠죠. 그래서 자, 산맥이 쭉 연결되는 모습을 보아 한 덩어리였음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덩어리였다면 같은 대륙이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던 생물들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했을 거잖아요. 메소사우루스와 글롭소프테리스 화석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전번,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에 다 걸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이 분포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인데도 빙하의 이동 흔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동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했던 흔적이 일치하는 것을 보아 과거에는 한 대륙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륙 지각, 해양 지각에서 멘틀의 상부에 해당하는 그 딱딱한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판이라고 했어요. 판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자, 100km 정도까지 단단한 부분을 우리가 판이라고 했어요. 자, 요 3번에 해당하는 것은 멘틀이고요. 요건 우리가 판이라고 불렀습니다. 판의 이동으로 대륙이 함께 이동한다고 했죠. 지구의 겉부분은 13개의 여러 판으로 되어 있고 퍼즐 맞추기처럼 이렇게 13개의 판으로 해양판이 있고 대륙판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해양판하고 대륙판 중에서 어떤 게 더 무겁다고 했죠? 해양판이 밀도가 대륙판보다 무겁기 때문에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게 되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죠. 화산대, 지진대. 자,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화산대라 했고요. 지진대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지진대라고 했습니다.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고, 지진은 땅의 진동이 땅을 통해서, 땅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때 규모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나타난 지진의 세기를 규모라고 하고, 진도라고 하는 것은 지진을 느끼는 정도나 건물의 피해를 정도는 기준으로 나타난 지진의 세기를 진도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요. 자,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곳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보면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주로 어디에 분포한다고 했죠? 판과 판의 경계에 주로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T 모양으로 분포하고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는데요. 특히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고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 고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불의 고리. 이렇게 얘들아,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에 해당하고 판과 판의 충돌 또는 판과 판의 끊어짐에 의해서 이렇게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선생님이 정리를 했죠. 자, 옆으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서로 붙어있던 대륙이 갈라지고 현재와 같이 분포하게 되었다는 학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학설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학설이라고 얘기했죠. 자,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아요. 방출된 에너지 양으로 나타낸 지진의 세기를 뭐라고 하죠? 네,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느 지점에 느낀 정도나 피해 정도로 나타나는 지진의 세기를 진도라고 합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화산대라고 하고요. 지각과 멘트레에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 부분을 자, 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통 애들이 판이라고 하면 지각만을 판이라고 생각하는데 멘틀의 윗부분까지 멘틀의 단단한 윗부분을 포함해서 한 100km 정도까지를 우리가 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판의 무엇과 일치한다 했죠? 맞아요. 경계와 일치하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자, 페이지 57쪽에 해당한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기록하셨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58쪽과 59쪽에 있는 해당 내용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 지권은 지표와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 내부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지각이에요? 멘틀이에요? 핵이에요? 맞아요. 멘틀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서 선생님이 변태화, 자,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으로 나뉜다 했죠. 화성암 있는 순서는 관계는 없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뭐라고 하죠? 조항광물.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풍화라고 했습니다. 암석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현상을 암석의 순환이라고요. 자, 지각과 일부를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을 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개념 적용하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구계 구성 요소 중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자, 요소 중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는 것은 바로 생물권이에요. 생물권은 모든 영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지표 부근의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A가 대륙 지각, B는 해양 지각, C는 멘틀이죠. 자, 해당하는 옳은 것을 고르면 A가 대륙이고 B가 해양이죠. 기억 틀렸습니다. C는 C는 어떻게 되죠? C는 멘틀 맞습니다.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모으면은 멘틀과 외핵이 아니고 어디였죠? 지각과 경계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에서 설명하는 암석은 무엇인가 했어요. 어두움색 강물을 많이 포함하고요. 빠르게 식었어요. 빠르게 쓰면 구멍이 숭숭숭 뚫려요. 제주도에 많이 있어요. 맞아요. 현무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 가는 석회암, 편마암의 사진이다. 여러분들 수행평가 치면서 여러분들 봤을 건데요. 자, 가는 흰색이죠. 나는 무슨 색깔이에요? 뭔가 줄무늬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가는 퇴적암이다. 나는 편성암이다. 줄무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변성암의 느낌이 있다, 그죠? 그리고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석회 물질이 쌓여 있는 퇴적암이고, 편마암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긴 변성암이라고 했어요. 가는 열과 압력을 받으면 나로 변한다. 나로 변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줄무늬를 편리, 층리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 편리라고 합니다. 층리가 아니고 편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맞는 정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정답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기억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광물의 이름을 적어보자. 무색 투명하다, 방해석보다 단단하다,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 중 하나다. 화강암을 이루고 있대요. 방해석보다 단단해요. 화해석과 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했다. 방해석은 3번이죠. 자, 3번 단단하대요. 무색 투명하다. 자, 화강암을 이룬다. 석영, 장석, 흑운모 중에서 바로 석영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은 세 가지 석영, 장석, 흑운모입니다. 그 중에서 방해석보다 단단하고 무색 투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석영이 되겠죠. 암석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양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사암이 녹아 마그마가 되었다. 토양이 되는 것은 풍화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베게네가 제시한 대륙의 이동 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베게네의 대륙 이동설. 자, 빙하의 이동 흔적, 화석의 분포, 글롭소테리스 화석과 메갈로사우루스의 화석이 일치하죠. 해저 산맥이 아니고 자, 산맥이 일치하는 거고 해안선의 모습이 일치한다. 자, 정답은 기역, 디귿,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맥이 일치하는 거지 해저 산맥은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이 기역, 디귿, 니을. 자, 8번 보겠습니다.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은 멘틀의 딱딱한 부분까지 포함하죠. 그리고 1년에 자 센치로 몇 센치로 1cm, 2cm 느리게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판이 아니고 13개의 판으로 되어 있죠. 디귿 틀렸죠? 디귿 맞죠?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다. 정답은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화산대와 지진대, 판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화산대는요, 대륙의 중앙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조금 달라요. 판의 경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핫스팟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열점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마그마가 퐁퐁퐁 올라와요. 그래서 판의 경계는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와이. 하산대는 대륙의 중앙에 분포한다. No, 아니죠. 지진대와 대륙의 가장자리에만 분포한다. 화산대와 지진대 항상 일치한다. 대서양과 지진대는 대서양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대서양에서는 지진대는 주로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대서양은 뭔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가장자리 아니죠. 화산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서양의 지진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뭔가 바다의 안쪽에 있습니다. 다르죠. 태평양은 테두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의 고리라고 한다 했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주에 있는 물질이 지구 대기로 들어와 지표로 떨어지면서 충돌한 이거 뭐예요? 크리에이터. 그죠? 자, 운석 구덩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우주에 있던 물질은 외권에서 기권, 직권으로 이동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는요, 자료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료는,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강물의 결정이 매우 작은 암석이 되고, 천천히 식으면 강물의 결정이 큰 암석이 된다. 암석을 이루는 강물 결정의 크기는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 다르다. 자, 그럼 얘들아, 다른 두 번은 천연 기념물에 지정된 포천 아우라지 백의 용암으로 용암이 흐르다가 차가운 물을 만나면 빠르게 식겠죠. 빠르게 식으면서 결정이 어떻게 천천히 식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결정의 크기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결정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은요. 자, 차이가 나는 것을 1번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백의용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빠르게 식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입자가 작아요. 그것을 우리가 세립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페이지 59쪽까지 한번 풀이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58쪽과 59쪽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푸른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